있습니다. 예, 경기도 파주의 국회의원 윤우덕입니다. 그래서 파주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최강환님 계시죠? 예. 이제 지난 6월 13일 대통령께서 이 파주시 장단면 통일정원에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게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송출을 중단하면서 북쪽에서도 중단을 하면서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파주, 제 지역에 있는 파주에 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지는 못했지만 헬기가 이렇게 뜨는 거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3대, 4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 대통령이 저기에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라고 알았죠. 근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실천으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있어야 되죠? 네. 뭐 정부도 이제 그 평화, 지난번에 그 9.19 군사 합의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작은 조치들부터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9.19 군사 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거, 그거만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전이라도 인도적 실천을 네.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파주는 개성까지 마라톤을 하는 걸 북한하고 합의를 해놓은 게 옛날에 있었어요. 이걸 좀 통일부에서 더 들여다봐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도 하나, 해수부 장관 계시죠? 해수부. 예. 네. 이 대통령께서 부산으로 연내에 이전을 하고 새 청사를 건립하는 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임시 청사도 만들어서라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윤 의원님.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시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좀 맞을 수 있는 건물들을 지금 식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직원들하고 지금 신임 차관이 같이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연내는 임차라 하더라도 이전하는 거죠? 지금 국정기획위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을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국토부 장관님. 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주담대 6억 원으로 뭐 대출하는 거에 대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 아니죠? 금융위가 주관한 그 금융대책이고 저희도 기금 분야는 저희가 또 주관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6개월 내에 이제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 금융에 대한 그런 정책이지만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짜 서울에서 앙등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은 미분양이 많이 있고 또 수도권도 강남 상구를 비롯한 일부 특수 인기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좀 가수요가 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 판단에 근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융위에서 어느 분이 오셨죠?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예, 이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잖아요. 예. 이게 명수가 113만 명이에요. 예. 예, 맞죠?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전에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이 113만 명이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까?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저 개인 채무를 가진 사람은 다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포함됩니까? 예측할 때?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뭐 절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절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국회에서 이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그리고 신속한 추경 편성 그리고 속도감 있는 집행을 하자. 그리고 내수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제 이거는 동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너무 추락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이 차관님 이제 1차 추경 때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지출 규모,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제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 구조 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규모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간 효과는 공이 한 0.2%포인트 이런 정도로 저희는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1차 추경이 0.1%포인트 정도 한국은행이나 KDI의 전망치에 반영을 해서 그나마라도 0.8% 성장률을 발표했죠. 이게 그전 우리가 이제 목표가 2.2%나 2.5% 성장률인데 이게 0.8%밖에 이렇게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예, 유례 없이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1차 추경을 안 했으면 0.7%를 발표했겠네요. 아니, 답변을 해주세요. 예, 1차관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 성장률은 여러 가지가 감안돼 있는 거고 그 0.8을 한 건 이제 한은이나 KDI에서 한 거고 아직 정부는 전망을 아직 수정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해서 물론 그렇죠. 새 정부가 네. 들어오면 다시 종합적으로 해서 전망을 낼 그래서 예정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은 0.13에서 0.14%포인트 정도 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예정처 국회에서 그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심사하고 빨리 집행을 하면 연말까지 반영이 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국은행하고 KDI가 전망한 0.8%에서 0.9%로 올라갈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1차관도 그럼 기대를 하시죠? 그 한국은행 전망을 베이스로 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 빨리 통과돼서 남은 기간이 하반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속한 집행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이제 이 소비 쿠폰이 이제 규모가 있고 이것이 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아직 이제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급 수단이나 사용 기간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더라고요. 행자부 차관님, 이거는 네. 뭐 어떻게 7월에는 실 집행할 겁니까? 국회에서 이제 7월 3일이나 7월 4일 날 의결을 하면은 7월 한 15일, 7월 20일 정도에 실 집행할 수 있어요? 네, 의원님들 뭐 추경안 확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바로 집행 계획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그 전까지 범정부 TF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계획 잘 마련하겠습니다. 7월 중에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7월도 중순이 있고 하순이 있잖아요. 예. 중순 정도에는 실 집행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급 수단이나 그리고 사용 기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급 수단은 지금까지 그 과거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뭐 핀테크 업체들도 활용하는 방안을 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드사, 선불카드, 직불카드, 그다음에
상품권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 기간은 지난번이 4개월이었는데요. 그거보다 좀 단축하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예, 아무래도 좀 빠른 시간 내에 네. 경기 진작 효과를 보려면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또 물어보는 거는 우리 동네에서도 소상공인 그리고 또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날짜를 계산하면 뭐 이렇게 식자재라도 좀 반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 다음 날이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소비 쿠폰이 중앙정부가 10조 3천억 원을 마련한 거죠. 그럼 이 차관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럼 지방정부는 얼마를 준비를 해야 돼요? 지방정부는 한 13.1조를 맞춰야 되니까 한 2.9조 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2.9조 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중앙정부가 10조 3천억 정도를 준비하면 이게 뭐 매칭이잖아요. 지방정부하고. 예. 그래서 지방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한 2.9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1.9조 원 정도죠.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성건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방정부도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차상이나 또 뭐 다른 거지만 차상이나 기초생보자 이런 분들을 더 보살피고 있는 지자체, 지방정부는 좀 더 부담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뭐 서울은 뭐 70% 지원하고 그 이에 비서울은 80%를 국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차등으로 세심하게 좀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아예 고민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차관님?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의원님들 말씀드리니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사실 뭐 중앙 정부도 지속 가능성을 지켜야 되고요. 예. 지방 정부도 지속 가능성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반영했거든요. 예. 부세도 지금 미정산하는 걸로 하고 지방채도 하고 그리고 지금 70, 80 이게 뭐 별 숫자에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다른 보조 사업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보조율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도 답답하고 지방정부도 답답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 삶은 지금 더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포인트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지방정부에 대한 사정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국비 지원율을 뭐 80%에서 85%든지 90%든지 뭐 이런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또 이번 보니까는 이제 뭐 또 부채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부채를 더 활동시키고 이러는 거는 좀 어렵고 세출 구조 조정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였는데 그전에는 이게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만들고 또 추경을 낼 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고 국민에게 좀 부담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좀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의원님이 지금 질의 주신 취지에 대해서 사실 뭐 기재부도 100% 공감하고요. 이번 지금 추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적으로 시급한 지출인 거는 확실히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과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아니었다고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지출 구조조정 상당 부분 반영해 왔다. 이렇게 심정으로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감액한 예산들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미 편성하고 있는 2026년 본예산에 또 다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심 구조 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듯이 좀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지금이라도 좀 부처별로 들여다보고 좀 재원을 좀 마련하세요.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만큼 지방정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지출구조조정 사업을 발굴해 왔고요. 그리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굴할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결 소위 과정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은 좀 불효불급하지 않냐 그런 게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문제 제기를 해결해 주시면은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질의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추가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